누군가는 그곳에서 끝이 난다 하고 누군가는 그곳이 시작이라 말한다. 땅이 끝나는 자리, 곧이어 바다가 시작되는 그곳은 반도의 끝자락이다. 땅의 끝에서 시작되는 길, 대륙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여행자는 그 길 위에 섰다. 끝에서 시작을 만나는 곳, 전라남도 해남의 땅 끝에 그 길이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바닷가 마을. 이 평범한 갯마을이 특별 대접을 받는 건 그 이름 덕분이다. 함경북도 온성에서 이곳 해남 송지면까지 이르면 그 길은 꼭 삼천리. 한반도의 첫 시작점으로부터 삼천리를 내달려온 육지는 이곳에서 끝을 맺는다. 서울에서 여기까지는 천리길. 땅의 끝을 보고픈 이들은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와 이곳에서 마지막을 밟는다. 이곳은 한반도의 끝. 그러나 바다 너머에선 이곳이 바로 대륙으로 이르는 첫 시작이다. 그래서인가 많은 국토 순례자들이 이곳 땅끝에서 첫 발을 떼곤 한다. 이 마을에 올해 처음 공식적인 이름의 땅끝길이 탄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대처로 나가고 장을 보러 오갔다. 오랜 세월 동안 묵은 길은 1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새 길의 이름을 얻었다. 푸른 바다를 끼고 굽이굽이 펼쳐진 땅끝 바닷길을 따라 3시간 남짓 길을 걷다 보면 해변가를 지나고 고갯마루를 넘는다. 그 옛날 선비 윤선도가 보길도와 제주를 오갔던 그 길도 바로 여기 점제길이다. 해남을 오가던 길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영전마을이다. 그 옛날 주막이 서슴직한 마을 어귀엔 영전마을 유일의 쇼핑몰이 서 있다. 없는 것이 없어 이름마저 백화점이 된 상점 안은 세상 물건을 다 모은 듯하다. 삼겹살, 두부, 족발은 물론 엔진 오일까지 식료품에 생필품, 가전제품까지 두루두루 다 갖췄으니 제대로 된 만물상이다. 얼마다? 2,000원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많이 있는데 어디 읍에나 면소지 가도 이런 가격 없는데 그냥 백화점이라고 해라 그러더라고. 나는 2개짜리 아니요. 이놈 한나 빼버려. 이놈 한나 불 안 들어올까? 들어. 해보시죠 한번.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 뭐이? 얼마다? 3,000원이에요. 그럼 저란답게 저 저란디 저것이
아하. 그럼 여기서 온 전기가 잘못됐는 거예요, 많이. 주인장은 때론 전기도 고쳐주고 손님이 필요로 하면 퀵 서비스도 마다 않는다. 어이, 뭐 전화했냐? 몇 개 갖다 줄까? 5개? 그래. 큰 걸로. 그래, 알았다. 지금 갈게. 교통이 요지면서 마을의 중심에 서 있으니 뜨내기 손님도 많고 마을 유일의 백화점이니 인근의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단골로 확보했다. 이 주위 마을이 한 10여 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나 사는 곳이 중앙이라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 한 4km, 5km 막 다녀요. 가장 먼 거리 배달이라야 겨우 10분 거리. 그러니 소소한 것 하나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비록 시골의 작은 가게지만 도시의 백화점에 견줘도 서비스 하나는 명품이다. 경기가 어디 갔다? 영경 가셨어요. 그랬다? 언제 온다? 먹었어, 맞아. 한 잔 먹고 이제 올 때 돼 먹었구만. 그러면 주고만 갈게라. 예, 예. 다음에 계산합시다. 야, 잘 계시오. 예. 저 전기 스위치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전등이나 또 싱크대 뭐 물 나온 거나 이런 거 집에서 사면 내가 다 가서 다 해드려요. 고쳐드리고. 그것까지는 해요. 더 이상은 못 해도. 땅끝 바닷길에서 시작해 풍경을 벗삼아 걷기를 대여섯 시간. 여행자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 동해리에 이른다. 손님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마을 어귀의 돌담.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삿길이다. 돌담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남도 마을. 그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 여행객은 다시 길을 떠난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두륜산이다. 두륜산 관광의 필수는 한반도 모양의 땅. 우리 지도를 꼭 빼닮은 풍경은 관광객들 사이에 하나둘 입소문이 나서 이젠 두륜산의 명소가 됐다. 경사가 완만한 두륜산은 오르는 길이 그리 험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그 품을 쉽게 열어주는 마음 넓은 산이다. 산 초입에서부터 예삭걸음으로 두어 시간이면 산머리에 이른다. 산행을 하는 이들이 무시로 오가는 길목을 조금만 벗어나면 오솔길의 끝에서 작은 암자와 만난다. 옛 고승은 이 근방을 일컬어 만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을 명당이라 칭했다. 그 명당 한 구석을 차지한 일지암. 암자 곳곳엔 야생차가 한 무더기다. 이곳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매운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해풍이 불어 차나무가 잘 자라는 천혜의 땅이다. (200여 년 전) 조선 후기에 이름난 고승인 초이선사는 이곳을 찾아와 40년간 머물며 불도를 닦았다. 지천에 널린 야생차를 마시며 다선 산매에 빠졌던 그는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해 승려의 이름보다
가성으로 더 받들어진다. 그 시절 차맛을 보기 위해 정약용과 허련이 이 깊은 암자를 찾았다 하니 초이선사에겐 해남의 녹차가 인연과 만남의 끈이었다. 아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다녀요. 일대 그 차밭에, 야생 차밭에. 저도 요 도윤산 요 뒤쪽에 가서 그 암자터에 그 야생 차밭 길이가 2m가 넘는 그 차나무를 한번 확인하고 왔거든요. 두륜산과 산머리를 맞대고 너른 차밭이 펼쳐진다. 13년 전 이곳에 야생차에 씨를 뿌리고 애면 글면 마음을 졸여가며 싹을 틔우고 잎을 키운 차밭이다. 도륜산 남쪽 자락 자리 잡은 차밭 설아나원 찾아와서 정녹차 만들자. 아리야 같이 너희 춤도 주시오. 옛날부터 이게 이 근방에 산에서 자생하는 어떤 차거든요. 그래서 찻잎은 조금 어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해요. 차밭의 주인은 한때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일지암에 드나들며 차맛을 본 농부는 그 깊은 맛에 끌려 수만 평의 벼농사를 뒤로 한 채 산으로 들어와 명맥만 남은 야생차에 매달렸다. 옛 야생차의 종자에 차를 덕는 옹기솥, 차를 덕는 방법까지 모두 옛 방법 그대로다. 그 옛날의 차맛과 다시 만나기 위해 농부는 마음을 다하는 중이다. 차 덕택에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또 그게 바로 최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차 정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두륜산을 벗어나 1시간 남짓 걸음을 옮기면 여행자는 신비의 숲으로 든다. 나뭇잎이 서로 맞대며 내는 소리가 마치 빗소리 같다는 비자나무 숲이다. 옛사람들은 바람이 비자나뭇잎을 흔들면 숲에는 일제히 초록비, 곧 노구가 내린다 했다. 초록비가 내리는 곳에 자리 잡았다 해서 그 이름마저 노구당이 됐다는 오랜 고태. 전라남도에 남아있는 양반집 중에 가장 규모가 오래된 고산 윤선도의 집이다. 이곳엔 지금도 그 후손이 살림을 산다. (17세기) 윤선도가 살았던 수원집의 일부로 옮겨와 이 집을 지었다는데 미음자형의 안뜰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가 고조란 맛을 내는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윤선도가 처음 정착한 이후 35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후손들은 매일 선조와 만나며 옛 집과 이 땅을 지키고 있다. 옛날 선조님들이 거니셨던 이곳을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가면은 거기에 느낌이 있을 것이다. 노구당 한켠에 자리 잡은 전시관.
여행객은 이곳에서 옛 선비와 만난다. 윤선도의 문집을 보며 그의 화려한 문체를 다시 보고 그림에 능한 윤두서의 기백과 마주한다. 요즘 여행객의 마음을 잡는 건 옛 지도 한 장. 이 땅과의 만남, 수많은 여행자와의 만남을 통해 마침내 태어난 우리나라의 옛 지도, 동국여지 지도다. 여행자는 그곳에서 선명하게 그려진 독도를 본다. 땅끝 바닷길에서 시작한 길 여행은 점제길을 지나고 두륜산 뒤편의 쇠노제길을 거쳐 12시간의 긴 여정이다. 사람들이 오가며 다져진 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길, 길마다 사연이 숨어있고 이야기가 남아있다. 길은 사람의 이야기고 그것은 곧 이 땅의 이야기, 역사의 한 자락이다. 귀밝은 여행자는 길 위에서 옛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달마산의 도소람에서는 1000년 전의 의상대사가 말을 건넨다. 달마산 높은 절벽에 자리 잡은 도소람은 천혜의 망루. 암자 앞마당에 서면 땅끝 마을은 물론이고 저 멀리 서남해안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1300여 년 전 이곳 도소람에 머물렀던 옛 고승 의조 화상도 이곳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봤으리라. 바다 포구를 바라보던 옛 고승은 낯선 불상과 경전을 내리는 타국의 배를 눈여겨봤고 부처의 땅에서 건너온 불상과 경전을 봤다. 고승은 타국의 문물과의 만남을 기리며 사찰을 세웠고 그 만남의 현장은 1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땅끝 마을에 서 있다. 눈 밝은 여행자는 옛 절에서 그 옛날 이야기의 현장을 찾아낸다. 대웅전의 천절. 이곳에는 인도의 옛글인 산스크리트어로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 땅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해남. 바다 건너 누군가에겐 바다의 끝이요 땅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다. 마치 불가의 윤회처럼 끝이 곧 시작인 곳. 그곳이 해남의 땅끝이다. 바닷가 마을은 바다의 시간에 맞춰 하루를 연다. 새벽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 갯마을의 어부는 어느새 깨어 바다 농사를 준비한다. 아버지에게 물질을 배워 한평생 어부를 생업으로 살아온 아비는
이제 아들과 함께 바다를 가른다. 바다 농사를 짓는 어부 부자는 어린 물고기를 씨앗 삼아 바다에 심었고 바다는 그를 풍요롭게 키워냈다. 올 농사도 풍년이다. 디포리 식당 큰 데 가면은 그 멸치 대신 국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지금 보면은 기름기가 많아서 건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젓갈 진용으로. 요즘은 디포리와 갑오징어가 제철. 어른 팔뚝만한 갑오징어가 줄줄이 올라온다. 이른 새벽에 시작해 2시간 남짓. 순식간에 만선을 이루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자리라 해남의 앞바다는 늘 풍요가 넘친다. 10만 원어치 해남 보낸다며 그럼 따로 하고 망에다 부숴야지. 물때에 맞춰 배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마중하듯 포구를 찾는다. 요즘은 제철 맞은 갑오징어가 인기. 제사상에 쓰고 손님상에 쓰느라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와, 난 선정에서 엊그제 15,000원에 사 먹었는데. 손님 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침상에 오른다. 이른 새벽 조업을 나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쳐도 겨우 아침 나절이다. 엄마도 맘만 먹지. 해남 땅끝 마을 어부의 식탁은 이른 아침부터 풍성하다. 옛 선조들이 이 땅에 터를 잡고 350여 년. 밥 먹었다. 바다는 대를 이어 이들에게 풍요를 선물했다. 고기. 어이. 차츰차츰 발달을 해갖고 우리 한 3대 전에부터 어업 종사를 많이 했지. 그걸 지금 이제 아드님이 이어서. 아, 나는 여기가 내 저기 뭐냐 그냥 무릉도원인갑다 하고 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가업을 이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은 딱히 한 적은 없었죠. 바다뿐 아니라 땅도 풍요로운 해남의 땅은 70% 이상이 비옥한 황토. 이맘때 고구마를 심은 농부는 한여름이면 알이 굵고 맛이 단 고구마를 맛볼 수 있다. 흙이 좋아 이 땅을 찾는 이는 농부만은 아니다. 도시에 살던 가족은 황토를 따라 이곳에 와서 손수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가족들은 4년 전 처음 집터를 닫고 집지을 재료를 하나하나 구해 황토집을 세우고 가꾸는 중이다. 자연을 닮아가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상을 살면서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살고 싶고, 그것도 느리게 사는 거. 흙집은 손이 많이 간다. 벽면에 틈이 생길세라 주기적으로 황토를 개어 덧바르며 집을 가꾸어야 보기 좋은 흙집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
해남의 천지로 널린 붉은 황토는 쓰임새가 많기도 하다. 물과 집만 섞으면 집을 지을 건축자재로 훌륭히 쓰이는 황토는 고운 흙을 골라 물에 곱게 개었으면 황토물을 들이는 천연 염료가 된다. 그만. 연한 붉은 빛으로 물이 드는 황토 염색은 은근한 먹과 함께 건강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이모저모 쓰임새가 많은 황토는 해남에선 산림 미천이다. 좋기는 좋아요. 아침에 그 저녁에 술을 늦게까지 많이 먹더라도 아침에 보면은 그 아파트에 살 때보다는 이 그 뭡니까 훨씬 더 거뜬한 면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이 그 절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도 마시고 있어요. 세상을 등졌던 운둔의 길, 이국을 향해 오갔던 교역의 길, 그리고 이젠 옛사람들의 마음과 만나는 그 길, 땅의 끝에서 시작을 만나는 그곳.